자,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짜기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YG경제연구소 차영두 소장, 두 분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을 또 앞두고 우리가 간밤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특징을 잡아서 국내 증시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키워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여행, 에너지, 네, 소비주 관련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에너지 업종도 요즘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키워드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보시는지 신 소장님부터 꼽아주시죠. 네,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기술적으로 지금 뭐 나스닥의 팡주나 기술주가 많이 굉장히 밀리죠. 안 좋아요. 네. 예, 그냥 뭐 자꾸 기술적 얘기를 하면 좀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계셔서 그런데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어서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꿈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대표적으로 버진 갤라틱이라는 우주여행 준비하는 종목 있잖아요. 지금 우주여행 한 명도 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올렸던 기업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도 전부 보세요. 가정용품, 여행, 그리고 에너지 뭐 그동안 안 오른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거고 원유 가격 올라서 오르는 거고 가정용품이나 여행주도 다 소비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방어적인 거 아니면 다 빠졌습니다. 그냥. 그리고 장 막판에 낙폭을 더 확대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가 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기술주나 인터넷이나 이렇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저런 거를 키워드를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 방어적인 종목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기로 모든 거를 뚫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저거를 뽑았냐면은 지금 뭐냐 잘 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탠리 블랙앤데커라는 종목인데요. SWK라고 치시면 돼요. 블랙앤데커 청소기나 이런 거 하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집에? 아니면 전동공구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좀 남편분들이 물론 여성분들도 하는데 남편분들이 요구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댓글에서 봤는데 자꾸 조립식을 가져와가지고 조립을 하라고 하니 10분 하다가 포기하고 설명서를 찢어버렸다. 근데 북미나 유럽에서는 남자들이 맥가이버예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전구도 달고 우리나라는 공대 오빠들만 달잖아요. 조립식이 많아요. 네, 공대 오빠들만 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막 거기 막 멋있다고 막 그 공구 든 게 드릴 든 게.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정원 딸린 주택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땅콩 아파트가 딱딱 붙어 있는 거는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스탠리 앤 블랙 앤 데커 같은 것들이 실적이 좋으면서 지금 신고가고 원래 제가 아까 볼 때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얘도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0.38 빠졌어요. 그리고 양대 고점이 있어요. 양대 고점이 17년도가 20년도 고점인데 그거를 돌파해 버렸어요. 이번 연도에 돌파하고 그 위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거를 뭐 우리나라의 뭐 가정용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뽑아 놓으셨네요. 네, 역시 작가님들이 퀄리티가 코웨이, 높으신 것 부방, 같고요. 하츠, 네. 네. 저기서 요즘에 좀 잘 가는 것 중에 뭐 두 번째 종목을 연계하는 거지만 오늘은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업종을 뽑아내기 힘들고 저기서 이제 뭐 파세코 같은 게 요즘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정말 조그만 우산을 갖고 있는 어떤 어린애만 살아남는 이런 약간 재난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종목이 파세코 같은 되게 조금 작고 중소형주의 소외주. 근데 이게 불멍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도 코로나19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못 모이게 하니까 야외는 약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럼 나 혼자 차박을 해볼까? 이러다가 텐트를 치고 차 위에 텐트를 치고 자고 막 이러는데 파세코 캠핑 난로가 완판을 했잖아요. 뭐 요즘엔 홈쇼핑 말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플랫폼으로 파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완판을 했어요. 홈쇼핑에서도 완판, 여기서도 완판. 근데 이 파세코가 지금 흐름도 좋잖아요. 기술적 흐름도 좋은데다가 저기서 이제 캠핑 난로를 완판했는데 이제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바로 봄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봄철이. 근데 봄철이 다가오는데 중국이 경기 회복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화학 공장들이.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까봐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막 저 뿌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길거리에 계속 새벽마다. 그래서 파세코는 바로 공기청정기로 이어지고 여름이 되면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겨울, 봄, 여름에 킬러 아이템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이어질 수 있는 추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블랙앤데커 같은 가정용구 만드는 업체는 없지만 저런 파세코 같은 업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실생활에서 느낀 적이 있어요. 저 댓글에서 봤는데 집콕이라 집에만 있는데 누가 개념 없이 오일 공사를 엘리베이터에 붙여가지고 한샘 공사를 하더라. 너무 짜증나더라. 이런 댓글들이 많던데 그래가지고 LG 하우시스나 한샘 같이 집을 고치는 그런 업체들도 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탠리 블랙앤데커 말고 여기 준비한 건 아닌데 홈디포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홈디포는 그러니까 이케아는 뭐 가정용 소품 다 판다고 보는데 얘네들은 이거 뭐 농기계나 공구나 이런 거 파는 대형 매장이에요.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블랙앤데커도 사고 홈디포 가가지고 가정에 뭐 꾸미거나 이제 농장이나 자기 정원 꾸미는 것들 이런 거 기구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방어적인 데다가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이 간다는 거는 네. 조금 우리가 연결해서 볼 대목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을 잘 보시면 지수가 참 갈만 하면 못 가고 찬물을 좀 한 번씩 끼얹어 주니까 이게 조정장이 좀 길게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가 쉴 때 갈 수 있는 소비주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소비재, 산업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키워드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됐죠. 네. 결국 이제 시장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업종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저는 여행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억눌렸던 수요의 폭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여행 섹터들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지금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도 하락 기조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CL, 즉 카니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7달러서부터 시작한 것이 28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 한 3, 4배 정도 올라왔죠.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50달러를 유지했었던 주가 수준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주봉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크루즈, 이게 지금 대표적인 크루즈 업체인데 크루즈가 당장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실적을 봐서도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여행 좀 몸이 근질근질하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결국 증시라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국 시장의 조정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시대를 이끌고 물론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시대를 이끌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 단순하게 그냥 먹고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당장은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쏟아붓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려놨지만 그 이후의 관건은 결국은 실물 경기 회복의 정상화일 텐데 이 키워드는 백신이 갖고 있죠. 그중에 가장 먼저 이제 피해를 봤던 쪽에서 먼저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셨습니다.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조금 더 예상보다 빨리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 집단 면역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여행주 등 소비 관련주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해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주 어떤 거 보셨나요? ST로더를 봤는데 지금 여행주 얘기를 하셔서 여행주랑 네. 카지노주, 제가 준비한 화장품주
그리고 음식료주, 버거주들 있죠. 이런 것들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종목만 하나씩 다 볼게요. 일단 익스피디아가 대박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 투어 사야 될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가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익스피디아나 트립닷컴이나 부킹닷컴 이거 다 돌리시죠. 저 옛날에 여행 갈 때 이거 세 개를 다 돌린 다음에 초록창에다가 또 네이버에도 돌려봐서 제일 최저가를 찾아냈거든요. 트립 어드바이저, 부킹홀딩스 지금 다 급등이고 익스피디아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지금 버거도 마찬가지. 어제 쉐이크쉑 얘기 드렸고 그 나머지 지금 뭐 버거킹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브랜드 오늘 또 2%가 또 올랐고요. 맥도날드도 그랬고 KFC 운영하는 염 브랜드 염하고 느낌표를 치셔야 돼요. 이 KFC 운영하는 이 회사도 지금 다 올랐고 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화장품도 들어간다. 에스티로더가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아 우리나라 화장품주 너무 아쉬워요. 중국 사드 보복만 아니었으면 에스티로더 화장품에 문제가 없거든요. 에스티로더 매년 신고가에 매년 신고가. 올해 또 신고가 지금 2월 달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 보고서도 나왔는데 외국에서 그 에스티로더가 이제 그 중국의 경기 회복,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 때문에 에스티로더의 실적이 굳건했고 그다음에 에스티로더도 온라인화를 많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항상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방판 조직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방판 조직을 버릴 수가 없어서 물론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 많은 방판 조직의 그 어머님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치겠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영업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고 잘할 때는 좋았는데 중국의 방판 조직 진출하고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LG생활건강은 먼저 온라인으로 치고 나갔고 그 기회를 놓치자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전환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을 강화를 하고 뭐 브랜드들을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공략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에스티로더도 미리 그렇게 선점을 했던 걸 LG생활건강이 벤치마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화장품주를 봐야 되는데 저는 OBM 업체가 낫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지금 중국이 상하이 가와라고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많이 컸어요. 어떻게 컸냐면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이 막힌 이 순간에 큰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주춤주춤 거리는 주춤하는 게 아니라 주춤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춤거렸어요. 그랬더니 자체 브랜드를 키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데 자기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쌀국수집을 하고 싶은데 쌀국수집 간판을 붙여놨는데 쌀국수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쌀국수를 잘 만드는데 상표는 안 다는 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그래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중국에 공장이 2개씩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그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원래 OEM으로 시작했잖아요. 다들. OEM은 그냥 단순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기 때문에 로레알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설화수나 LG생활건강 후 가가지고 아 우리가 잘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표 한 번만 붙여서 팔면 안 됩니까? 이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콜마랑 그 코스맥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왔냐면 얘네는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고 너도 나도 브랜드 업체에서 달려와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말고요. 중국 브랜드들이 달려와가지고 제발 코스맥스 한국콜마에서 만들어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발전해서 OBM까지 갔어요. OBM은 뭐냐면 브랜드를 아예 처음부터 다 설정을 해주고 마케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OEM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갑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좋은데 코스맥스를 한 이유는 한국콜마는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을 자꾸 손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을 손댄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 제약바이오 쪽으로 성장성이 또 더 부각되니까 좋겠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석이 더 어렵겠구나. 아, 이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도 신경 써야 되고 화장품 쪽도 신경 써야 되네. 그냥 머리 아프다. 이래서 코스맥스란 거예요. 코스맥스는 그냥 화장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업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한국콜마는 자회사인 HK 이노엔을 요즘에 워낙 키우고 있고 거기서 지금 실적을 다 방어를 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HK 이노엔 상장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상장 때까지는 거기에 초점 포커스가 맞추어져가지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티로더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코스맥스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중국이 브랜드를 키우려면 키울수록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위협을 받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오히려 호황을 맞는다. 왜냐면 플레이어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원료를 받아가고 싶은 플레이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우리나라 ODM, OBM 업체들은 화랑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코스맥스를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는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을 받으면 장 초반 개장쯤에는 조금 약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전 10시 이후 10시 구간에서 이제 중국이 이 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또 한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품 관련주 얘기가 나와서 지수 전망을 좀 같이 곁들여 봤고요. 자, 그럼 차영주 소장님은 미국에서 어떤 특징적인 종목을 보셨나요? 미국에서 일단은 저는 뭐 카니발이라는 앞서 종목들을 좀 이제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여행 수요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변화된 조짐들을 좀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자유여행, 뭐 여행사를 따라서 여행을 가는 것은 거의 경험이 없고요. 자유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과연 이런 여행이 가능하겠느냐, 자유여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자유여행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다닌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불안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초기 여행 수요는 아무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그러한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여행을 시작했을 때처럼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단순하게 티켓 발매라든지 여행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여행객을 모집해서 여행을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크루즈가 되고 현재 여행이 된다라는 거죠. 국내 주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국내 주식에 있어서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내 15일 격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바운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행사들이 수익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인바운드는 거의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국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인바운드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죠.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웃바운드. 결국 국내에서 모객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러한 여행,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여행이 시작되면 그러한 여행을 이제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주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가 분기당 300억의 적자를 시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모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뭐 주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 여행 한번 가고 싶다. 일본 한번 가고 싶다. 미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행을 나갈 때는 결국 참 좋은 여행이나 모두 투어, 하나 투어를 통해서 여행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과거처럼 비행기만 끊어서 호텔 예약해서 간다라는 그런 방식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돼서 아웃바운드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면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0년에 나타났던 적자 효과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탑픽은 하나투어입니다. 하지만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코로나19 전에 드라마틱하게 100억대 빌딩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캐시플로우를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고요. 이러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하나투어를 탈환하겠다, 우리가 국내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은 지금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에 과연 어떠한 싸움이 벌어질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밌죠. 두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상당히 피를 말리는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기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진짜 뭐 싸움 구경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가 과연 모객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과연 공격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2021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어 최근에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미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요? 네, 자리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여행이라는 게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한 3주 전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말에
황금 시대, 그러니까 그 홈쇼핑 황금 시간대라는 게 오후 저녁 타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벌써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매했던 여행은 참전 여행이 10,000원짜리 패키지를 들고 나왔고, 하나 투어가 2,021원짜리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 여행은 이제 무착륙 비행기. 이런 비행기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가 이제는 1년짜리 사용 가능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30억 완판, 50억 완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현재 어마무시하게 지금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행, 항공, 카지노 등 이제는 이 백신 접종과 함께 좀 컨텐츠 산업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이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차용주 소장님의 탑픽은 하나투어, 그리고 또 우리 신일섭 소장님은 오늘 화장품주 중에서도 코스맥스를 대표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해외로 보는 국내 증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